부쿠레슈티의 한 고급 레스토랑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갑자기 터진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도 이거 쓰고 다녀? 부끄럽지도 않아? 테이블 위에 놓인 건 한 권의 여권이었습니다. 표지에 선명하게 적힌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를 보며 3명의 친구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명함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웃음소리가 싹 멈췄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그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건 4년 전 한 여자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 전 부쿠레슈티 구시가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22살의 안드레아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3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오넬라, 그리고 라두.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죠. 안드레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나 다음 달에 유학 가기로 했어. 마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드디어? 어디? 파리? 아니면 베를린? 안드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국이야. 서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진담이야? 거기 가서 뭐하게? 라두도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북한 옆 나라잖아. 위험하지 않아? 게다가 거긴 아시아인데. 우리랑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이오넬라가 동조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도 아니고. 안드레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한국은 우리가 배울 게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안드레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한국? 거긴 경제도 별로고 아시아는 다 비슷비슷하잖아. 중국이랑 뭐가 다른데? 내가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야? 라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나도 비즈니스 쪽 조금 아는데 아시아 시장은 복잡해.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솔직히 유럽 시장이 훨씬 중요하지. 안드레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오넬라가 안드레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파리나 런던으로 가. 거기서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직장도 구하고 그러는 거잖아. 마리아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솔직히 한국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안드레아. 정신 차려. 안드레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미 결정했어. 장학금도 받았고. 라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우리 말 기억해.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마리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실패하면 난 다시 만나주지도 않을 거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그날 밤 안드레아는 혼자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언젠가 증명할 거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 없었는지. 안드레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4년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4년이 흘렀습니다. 부쿠레슈티 공항에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갈색 긴 머리에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를 입은 26살의 안드레아였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4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안드레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SNS 계정이었죠.
메시지함에는 읽지 않은 알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몇 달 동안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공항 사진 한 장과 함께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몇 시간 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이오넬라였습니다. 안드레아? 정말 너야? 와, 오랜만이다. 한국 생활 어땠어? 곧이어 마리아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돌아왔구나. 다들 만날래? 오랜만에 카페 가자. 라두는 짧게만 답했습니다. 이응 언제 볼까? 안드레아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 너머로 숨겨진 생각이 들렸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돌아온 거겠지. 우리 말이 맞았잖아. 안드레아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어때요? 다음날 저녁 9시까지의 그 카페였습니다. 4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안드레아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원피스에 작은 가방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 4년 전에 그 수줍은 여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는 명품 가방을 들고 이오넬라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라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아를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역시 그대로네. 마리아가 먼저 안드레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안드레아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요? 이오넬라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힘들었지? 아시아 생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낯설고 어려웠죠. 라두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돌아왔네.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유럽이 최고라고. 마리아가 안드레아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했어? 학교 졸업은 했고? 안드레아는 잠시 커피잔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여러 가지 일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오넬라가 궁금하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안드레아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미소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가 보네. 별거 아니었나 봐. 하지만 안드레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차분함, 자신감, 그리고 계산된 침묵. 안드레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여줄게. 여러분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날 저녁 친구들과 헤어지며 안드레아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주 보자, 안드레아. 이제 다시 루마니아 사람이잖아.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깊은 곳에는 한국 여권과 함께 작은 명함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가 단골로 가는 시내 중심가의 세련된 카페였습니다. 유럽풍 인테리어에 비싼 커피를 파는 곳이었죠. 안드레아가 도착했을 때 새 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로 산 프랑스 브랜드 핸드백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오넬라는 이탈리아 패션 매거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라두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가 자리에 앉자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어제 뭐 했어? 집에서 쉬었어? 안드레아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내 좀 돌아다녔어요. 4년 만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라두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또 한국 애기야? 안드레아, 이제 한국 생각은 그만해. 여긴 루마니아야, 유럽이고. 이오넬라가 매거진을 덮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 4년 있었으면 이제 됐잖아. 앞으로는 여기 문화에 다시 적응해야지. 안드레아는 조용히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한데 한국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 음식? 아니면 케이팝? 요즘 애들이 좋아하던데. 안드레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도 좋았지만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요. 정말 열정적이고 창의적이었어요. 비즈니스 문화도 역동적이고. 라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즈니스. 한국 경제 규모가 우리 유럽연합이랑 비교가 돼? 그냥 작은 나라야. 삼성이랑 현대 빼면 뭐가 있는데? 마리아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두 말이 맞아. 진짜 비즈니스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거지. 아시아는 그냥 제조업 정도? 안드레아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오넬라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여권은 어떻게 해? 아직도 한국 거 쓰고 다녀. 안드레아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짙은 녹색 표지에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라고 적힌 여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리아가 여권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직도 이거 쓰고 다녀? 우린 EU 여권 있잖아. 이게 얼마나 불편한데. 라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 여권으로 유럽 다니려면 비자도 복잡하고. 안드레아 이제 루마니아 여권 다시 만들어. 이오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 여권 들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아? 사람들이 북한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안드레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한국 여권이 왜 창피해요? 전 세계 여행 자유도 상위권인데. 마리아가 여권을 테이블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좋으면 한국 사람이 되든가. 여긴 유럽이야, 안드레아. 정신 좀 차려. 안드레아는 조용히 여권을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패션, 유럽 음악, 유럽 브랜드. 안드레아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안드레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짙은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여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명함 케이스도.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안드레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그 한국 여권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는지, 그 여권의 주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마리아가 친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4명이 모였습니다. 마리아는 노트북을 펼치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친구들, 내가 큰 결정을 했어. 다음 달에 카페를 오픈할 거야. 이오넬라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 어떤 컨셉인데? 마리아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파리지행 스타일이야. 프랑스 디저트만 쓰고 인테리어도 완전 프렌치 빈티지로. 투자자도 구했고 다음 달이면 오픈이야. 라두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야? 수익 전망은? 마리아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안드레아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 몇 가지 허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마리아가 안드레아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괜찮은 것 같지? 안드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한국 카페 문화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아시아 카페 트렌드가. 라두가 손을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또 한국 애기네. 안드레아, 여긴 유럽이야. 프랑스 스타일이면 충분해. 마리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카페? 그건 좀. 우리 고객들은 진짜 유럽 스타일을 원해. 아시아 감성은 안 맞아. 안드레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오넬라가 일하는 패션 매장에 안드레아가 들렀습니다. 이오넬라는 새로 들어온 봄 컬렉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어쩐 일이야? 안드레아는 진열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새 옷도 좀 보고. 이오넬라가 자랑스럽게 옷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은 클래식한 게 유행이래. 베이지, 브라운 톤이 대세고. 안드레아가 다른 코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오버사이즈 재킷들 있는데 그건 안 밀어요? 이오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재고야. 안 팔려서. 너무 큰데 누가 입어?
안드레아는 재킷 하나를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스타일이 엄청 유행했어요. 오버사이즈의 루즈핏. 요즘 젊은 층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오넬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랑 여긴 달라. 우리 고객들은 몸에 맞는 핏을 선호해. 그건 안 팔릴 거야. 안드레아는 재킷을 도로 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오넬라는 매장에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오버사이즈 재킷 있나요? 루즈핏 바지 없어요? 유럽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 스트릿 패션을 소개했고 그게 순식간에 퍼진 것입니다. 이오넬라는 당황했습니다. 재고로 남아있던 그 옷들이 하루 만에 동났습니다. 저녁에 이오넬라는 안드레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드레아, 너 어떻게 알았어? 안드레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려? 오버사이즈 스타일. 지금 완전 대박이야. 너 2주일 전에 그거 말했잖아. 안드레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냥 한국에서 봤던 거라서요. 운이 좋았나 봐요. 전화를 끊고 이오넬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 정말 그럴까? 안드레아가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 그날 밤 이오넬라는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 안드레아가 좀 이상해. 패션 트렌드를 정확히 맞췄어. 한국 카페 이야기도. 혹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마리아는 메시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작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안드레아. 정말 그냥 운이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마리아가 고급 레스토랑 예약을 잡았습니다. 부쿠레슈티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카페 오픈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 크리스탈 와인잔, 하얀 테이블보. 4명의 친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샴페인을 주문하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면 오픈이야. 너희 꼭 와야 해. 라두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마리아. 프랑스 스타일로 가는 게 정답이었어. 역시 유럽이 최고지. 이오넬라는 안드레아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지난번 오버사이즈 재킷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식사가 나오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여행 이야기, 일 이야기, 최근 산 물건들. 안드레아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마리아가 가방을 뒤적이다가 안드레아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드레아, 너 아직도 그 가방 써? 4년 전이랑 똑같은데. 안드레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해서요. 익숙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웃으며 가방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녹색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아직도 한국 여권 들고 다니네. 마리아는 여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라두와 이오넬라가 쳐다봤습니다.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가 촛불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라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거 쓰고 다녀? 부끄럽지도 않아? 마리아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진짜 그러게. 안드레아, 이제 정신 좀 차려. 넌 루마니아 사람이야. 유럽 사람이고. 왜 자꾸 한국에 집착해? 이오넬라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경험이었겠지만 이젠 넘어가야지. 여권도 바꾸고. 안드레아는 여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권이 왜 부끄러워요? 마리아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왜 부끄럽냐고? 한국이잖아. 작은 나라의 북한 옆이고. 안드레아는 조용히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드레아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레스토랑의 웃음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 라두와 이오넬라도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명함을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 카즈메틱스 유럽. 마커 더렉터. 앤드리어 POPSCU. 마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울 코스메틱? 그 서울 코스메틱?
안드레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켓 디렉터. 유럽 전체를? 너가. 이오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울 코스메틱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K뷰티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안드레아. 너 정말 저 회사 디렉터야? 안드레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 시장 총괄을 맡고 있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아는 명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라두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오넬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드레아가 여권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권이요. 지난 4년 동안 13개국을 다녔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비즈니스 미팅 때문이었죠. 한국 여권이 부끄럽다고요? 전 이 여권이 자랑스러워요. 레스토랑의 다른 소음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정말 저 회사에? 안드레아는 조용히 명함을 도로 집어넣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학당 다니는 외국인 학생이었죠. 한국어도 서툴렀고요. 라두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에? 안드레아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계속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서울 코스메틱 본사 근처 카페였죠. 거기서 우연히 회사 직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오넬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유럽 시장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진출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 루마니아 사람이니까 유럽을 알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안드레아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놀랐어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마케팅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제 분석이 정확했어요. 유럽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채널을 써야 하는지. 마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회사 마케팅 팀장이 절 주목했어요. 정식으로 유럽 시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보라고 하더군요. 전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작성했어요.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동유럽 시장 분석부터 시작했죠. 라두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회사 경영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년 차에 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죠. 유럽 진출 프로젝트 팀에 넣어줬어요. 이오넬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년 만에? 그게 가능해?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선 가능해요.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실력을 봐요. 전 결과로 증명했고 그들은 기회를 줬죠. 안드레아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파리 갤러리 라파이트, 런던 헤러즈, 베를린 카데베 백화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3년 차에 유럽 진출이 시작됐어요. 제가 프로젝트 리더였죠. 처음엔 프랑스, 파리 두 곳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13개국 57개 매장에 입점돼 있어요. 마리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울 코스메틱을 알았습니다. 부쿠레슈티 최고급 백화점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 그게 안드레아의 회사였다니. 내가 그 브랜드를? 안드레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에 유럽 매출이 5천만 유로를 넘었어요. 올해는 8천만 유로 목표고요. 회사는 제게 유럽 총괄 디렉터 직함을 줬어요. 라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100만 유로도 안 됐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한 숫자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오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네?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죠. K-팝, K-드라마, K-뷰티.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밤낮 없이 최고가 되기 위해.
마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 안드레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편견 없이 배우는 것,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여러분이 4년 전에 비웃었던 그 나라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테이블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 친구가 동시에 안드레아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드레아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리아 언니, 투자하려는 그 프랑스 디저트 브랜드 말이에요. 마리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안드레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조사예요. 제 일이니까요. 그 브랜드 작년에 파산 직전이었어요. 본사가 부채를 감추고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자금을 모으려는 거죠. 라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안드레아는 화면을 넘기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본사의 재무보고서, 폐업한 매장 목록, 소송건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투자하면 1년 안에 망할 거예요. 마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 돈이.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릴 뻔했죠. 그래서 제가 조사했어요. 언니가 투자한다는 소식을 SNS에서 봤거든요. 이오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우릴 도우려고? 안드레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4년 전 그날 밤 집에 가서 울었어요. 여러분이 절 그렇게 무시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죠. 언젠가 돌아와서 증명하겠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틀렸는지. 마리아가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드레아. 안드레아는 손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복수는 의미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조용히 있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거든요. 라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바보였어. 한국을 무시하고 너를 무시하고. 안드레아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어요. 마리아 언니, 프랑스 브랜드 대신 이거 어때요? 화면에는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디저트 카페예요. 유럽 진출을 준비 중인데 제가 루마니아 파트너를 추천할 수 있어요. 투자 규모는 비슷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마리아가 자료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인데. 안드레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카페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디자인, 맛, 서비스 모두요. 이미 일본, 중국에선 대박이 났어요. 이제 유럽 차례죠. 이오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우릴 도와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데?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친구잖아요. 4년 전엔 상처받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마리아가 일어나 안드레아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편견에 가려서. 너도 한국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라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비즈니스를 안다고 잘난 척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몰랐네. 이오넬라가 안드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릴 용서해줘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 가르쳐줘. 제대로 배우고 싶어. 안드레아는 새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리아는 프랑스 브랜드 투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가 추천한 한국 카페 본사와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디테일하네요.
마리아는 회의를 마치고 감탄했습니다. 카페 하나를 오픈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메뉴 하나하나,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까지. 안드레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완벽을 추구하죠.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이오넬라는 매장에서 K-뷰티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코스메틱 제품들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에게 물었습니다. 이 제품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품질이 정말 좋아. 유럽 브랜드보다 나은 것 같아. 안드레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피부과학 성분 연구. 세계 최고 수준이죠. 라두는 회사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한국이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이라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는 안드레아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부끄럽다. 비즈니스를 안다고 잘난 척했는데 편견만 가득했어. 한 달 후 내 친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쿠레슈티에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안드레아가 예약한 곳이었죠. 테이블에는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한국 음식이야? 이오넬라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비빔밥이에요. 여러 재료를 섞어서 먹는 건데 조화가 중요해요. 한국 문화처럼요.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거죠.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비빔밥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진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돈도 잃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야. 라두가 불고기를 먹으며 거들었습니다. 맛있다.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나 완전히 틀렸어. 아시아 음식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은 완전히 달라. 이오넬라가 안드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어. 여권 보고 비웃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안드레아는 가방에서 그 녹색 여권을 꺼냈습니다.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라는 글자가 식당의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이 여권이요, 이제 제 자랑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 이룬 모든 것의 상징이니까요. 마리아가 여권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안드레아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었어요. 나라의 크기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의 열정, 창의성, 그리고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라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유럽이라고 자만했어.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만드는 열정에서 나오는 거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내 친구는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오넬라가 물었습니다. 안드레아, 다음엔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마리아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K-드라마도 추천해줘. 제대로 배우고 싶어. 라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 비즈니스 문화 공부하고 싶어.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어. 안드레아는 친구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4년 전 그 카페에서 울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했고 친구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배워요. 한국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니까요. 부쿠레슈티의 밤하늘 아래 4명의 친구들은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편견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과 열정 그리고 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